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시작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다이아몬드 에이전트 오지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크릿의 사업 설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사업 설명의 초반에 우리들의 현실에 대해서 점검을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이 현실에 코로나라는 단어를 이제는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특수한 상황에 벌써 1년이 가까이 이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데, 이 코로나라는 이것이 사실은 위기가 아니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죠.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위기인데, 결국 이 위기라는 시기 안에 새로운 기회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들을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서 해주십니다. 그 희망을 안고 우리가 이 위기 안에서 기회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 것으로 만들자, 이런 어떤 마음에서 오늘도 더 참여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위기라는 상황,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조금 이렇게 체감을 하고 계실까요? 아무래도 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강력하게 체감하실 것 같고, 뭐 저라는 여기 직장이 좀 잘 다니고 계신 분들은 난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을 갖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유튜브 강의들을 많이 찾아보면서 지금 현실이 이렇구나를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좀 느낀 장면이 있어서 여러분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부동산 전문적으로 이렇게 좀 강의를 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굉장히 유명한 강사시라고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상가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강의를 최근에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쭉 보는데 여러분과 한번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공감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상가의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라고 강의를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변화된 시장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이제 인건비를 막 줄여야 되는 어떤 상황에 모든 기업들이나 뭐 건물주들이 처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자리에 인건비가 나는 사람보다는 기계들이 대체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일례로 얘기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자영업을 한다고 하면, 가게를 낸다고 하면 어느 위치가 가장 좋은지 사실은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조건이 있어요. 어디죠? 네, 사거리. 네, 모든 교통과 사람들의 유입량이 많은 사거리에 가장 목 좋은 모퉁이 상가 1층을 우리가 구한다면 아마도 웬만한 아이템을 갖고라도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층 상가에 지금 임대라고 붙여져 있는 딱지들이 어마어마하답니다. 전문가가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러고 보니 저도 지나가는 어떤 사거리에 1층 상가들이 꽤 많이 나와 있는 걸 제가 본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지금 얘기처럼 인건비는 너무너무 높아졌는데, 보통 그 1층에 그 상가가 주는 어떤 메리트라고 하죠. 유입량.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1층에 들어와서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거나 하는 가능성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없다는 거죠. 1층이라는 상가가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1층에 엄청 비싸게 세를 주고 하셨던 자영업자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뉴스마다 나오고 있는, 폐업을 하고 있고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 우리 이미 알고 있죠. 그것들이 이제 강의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1층에 세를 주고 세를 받던 건물주들은 도대체 그럼 어디서 이제 돈을 받냐? 왜냐면 자영업이 몰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죠. 기계들이 대체가 되고요. 그 1층마다 이제 세를 받는 자영업자를 받는 게 아니라 건물주 스스로가 그 1층 목 좋은 상가에 기계들을 넣는다고 합니다. 이 커피 내리는 기계, 디저트 만드는 기계, 라면 끓이는 기계, 주문도 다 기계가 맞죠? 요새. 그 기계들은요, 한 번 입력하면 3,000가지가 넘는 요리를 할 수 있는 기계들도 이미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뭐 명경만리 뭐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뭐 가장 먼저 없어져야 될 직업 중에 하나가 요리사를 치기도 한 게 이런 뭐랄까 이런 기술력이 이미 도입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건물주들은요, 세입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투자를 해서 기계들을 넣어서 훨씬 더 전에 받던 세보다 훨씬 더 좋은 수익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상가들이 완전히 무인화로 바뀐다는 강의를 최근에 올리신 그 내용들을 지금 공유를 해봤는데요. 결국 세상이 바뀌고 있죠. 누군가에게는 이 상황이 위기이고 누군가에게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 위기 안에서 기회를 찾자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실제로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것처럼 현재 이 상황이 건물이 무인화가 되고 기계가 대체되는 이 상황에서는 누가 위기고 누가 기회입니까? 아주 현실적으로는 자본이 있는 사람, 뭔가 건물을 갖고 있고 자본이 있는 사람은 이 상황이 기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평범한 사람들, 직장일 다니고 월급을 받고 혹은 가게를 내서 열심히 일해서 세를 내고 자영업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하던 사람들은 이 상황이 완벽한 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김미경 강사라는 분이 굉장히 본인의 어떤 직업의 존폐에도 걸렸기 때문에 열심히 연구를 하셨고 꽤 많은 어떤 연구에 기반한 강의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김미경 강사님이 최근에 계속 얘기하시는 게 뭡니까? 온라인상의 빌딩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죠. 결국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빌딩이 있었다면 지금 말씀드린 저의 팁처럼 1층에 기계를 넣으시면 됩니다. 아마 세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 구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건물이 없지 않습니까? 건물을 가진 그들에게만 기회인 거죠. 그럼 건물이 없고 우리가 월급을 받거나 뭔가 투자할 어떤 뭐 재산이 없는 분들은 도대체 어디다 건물을 지어야 되나? 그거는 온라인에서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개인이 디지털로 제품을 광고하거나 혹은 기업들과 제휴 마케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이 상황에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어떤 통로이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뭐 처절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이 분야에 성공하신 분들, 조금 앞서 있는 트렌디한 사람들을 모시고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제 플랫폼 세상입니다. 이제는 오프라인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온라인에서 찾아야 하고요. 온라인은 내 집에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 겁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그들 입으로 통해서 우리는 현재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도구를 통해서 온라인에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세크릿이라는 도구를 갖고 온라인상의 거대한 저택을 혹은 빌딩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계신 분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온라인상의 빌딩을 짓고 확장하시는 결국은 많은 사람들과 교감하고 공감하면서 만들어내지만 결국 나 스스로가 독립적으로 이 소득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인디펜던트 워커라고 하고요. 이제 이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인디펜던트 워커라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부상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런 흐름들, 결국은 자본이 흘러가고 유통이 흘러가고 마케팅이 흘러가죠. 정말 일개 건물주조차도 이 트렌드에 맞춰서 세를 받는 것이 아니라 기계를 넣어서 수익 구조를 올리려고 하는 이 구조에서 많은 기업들이 마케팅을 도대체 어디다가 맞출까요? 당연히 인디펜던트 워커, 스스로 무언가를 찾아내고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개인의 소비자들과 연대를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소비자들을 나의 기업에, 내 기업의 충성 소비자를 만들고 그 소비자로 하여금 강력한 홍보 파트너로 뭔가 파트너십을 갖고 이 소비가 소득이 되도록 제공을 한다면 많은 기업들은 이 오프라인에서 진행됐던 이런 유통 구조라든가 마케팅에서 빠르게 온라인으로 성공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것은 모든 기업의 지금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에서 이 시크릿이 도대체 이 흐름에 많은 마케팅과 뭐 유통과 이런 것들의 흐름에 걸맞는 훌륭한 도구인가, 우리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도구인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사에 대한 어떤 캐릭터를 설명하려면 아무래도 이 시크릿에 대한 캐릭터는 사회라는 원료를 사실은 이렇게 접어놓고 얘기할 수 없죠. 전 세계적으로 고농축의 미네랄 원료가 있는 곳이지요. 예, 인근의 바다 높이보다 420m 낮은 지형이다 보니까 오랫동안 증발만 지속돼서 이 바닷물에 녹아있는 미네랄들이 고농축됐다 보니까 전 세계 5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는 지역입니다. 이 관광객들은요, 이 미네랄이라는 원료를 통해서 젊음과 건강을 찾을 수 있다. 이것들이 굉장히 많은 논문에서 발표가 되었지요. 그래서 시크릿은 이 원료를 채굴할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유태인 민족 중에 기업가들에게 주고 있는데 그 기업가 중에 한 분이셨고 이분은 2005년에 이 방식으로 이 원료를 채굴해서 제품화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시작하셨고 2011년도까지는 소위 우리들이 말하는 일반 유통, 상식 유통, 매장을 내고 백화점에 내고 면세점에 내서 소비자를 직접 응대하면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고속 성장을 합니다. 근데 2012년도쯤 새로운 선택을 하는 거죠. 바로 이 방식입니다.
유태인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여러분들도 공부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요. 굉장히 진보적이고요. 이 시장의 흐름이나 돈의 흐름에 대해서는 전 세계 어떤 민족보다도 가장 빠르게 파악하는 민족 아닙니까? 그 유태인 CEO가 2011년도쯤 이 상황을 이미 예견했다는 겁니다. 와우, 오프라인의 매장으로만 이제 우리 회사가 성장할 수 없겠네? 많은 유통구조가 온라인으로 가겠네? 그래서 우리는 그 개인의 인디펜던트 워커, 한 명 한 명의 충성스러운 고객들 하여금 우리 회사의 이미지를 홍보시키고 제품을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네? 결국 2011년도쯤 현재 상식 유통이라고 얘기하는 기존 방식들, 매장 방식과 함께 다이렉트라고 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열어서 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직구 다이렉트 가격에 소비자가 구매하게끔 하는, 그리고 그 구매한 소비자가 다른 소비자를 연대하게끔 근데 구두로 마케팅을 전달하게끔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탑재한 것이 2011년도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회사가 이 두 가지 방식의 유통 구조를 모두 갖고 있고요. 이 동시간에 우리나라는 이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중심으로 시크릿이라는 제품이 유통되고 있지만 현재 실시간 유럽 중심의 기존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굉장히 럭셔리한 백화점의 명품관에서 시크릿 제품들이 지금 유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매장들에 판매하는 이 제품들은 결국 온라인으로 네트워크 방식으로 전환할 거라는 건 너무 자명한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CEO라면, 시크릿의 CEO라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전 세계 40개국의 900개 매장이 확장될 만큼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있는 이 아이템이 결국은 유통의 트렌드에 맞춰서 온라인으로 빨리 전환하지 않으면 정말 그 매장 하나하나를 운영하는 비용, 그리고 소비자는 더 이상 오프라인에서 매력을 느끼지 않는 이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CEO라면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온라인으로 이 모든 시장을 전환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시크릿도 지금 그 상황이죠. 그래서 어떤 여타의 다른 기업들이 갖고 있는 비전처럼 이제 우리들은 글로벌의 시장을 한번 개척해 보겠습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런 비전이 아니라 이 회사는 아주 현실적으로 이미 펼쳐져 있는 오프라인의 매장 방식의 시장을 굉장히 빠르게 네트워크 방식을 탑재한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고 그 시작이 한국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콜롬비아, 베트남처럼 점점점 그 글로벌의 시장들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순간에 우리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잊지 말아야 되는 비전. 결국 돈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먼저 선점하고 선제하고 그 다음에 퍼져나갔을 때 돈이 되죠. 마치 주식처럼요. 오르기 전에 주식을 사고 올랐을 때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이 네트워크 방식의 마케팅을 이 회사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도 선택해야 된다면 이 네트워크 시장의 선점, 이미 퍼지기 전에 그 시장에 들어가서 그 시장에 퍼져나게끔 마케팅을 돕고 그 커져나가는 시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우리 손에 줄 수 있다면 이건 반드시 돈이 될 수밖에 없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도구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전 세계 꼭지점에 최소한 40개국에 존재하고 있는 소비자와 또 이 마케팅을 함께 해보고 싶은 사람들을 모두 연결할 수밖에 없는 전 세계 글로벌 꼭지점의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만 다른 회사들, 다른 어떤 플랜들이 얘기하는 가능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즉 여러분들의 손에 쥔 이 기회는 현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전 세계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40개국의 국가명을 볼 때마다 가슴이 설레어요. 과연 어떤 국가들이 우리나라 하선에 오픈돼서 또 새롭게 시장들을 열어갈지요. 이 방식들이 더 제가 설레이는 이유는 이 시크릿이라는 회사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탑재할 때 바이너리라는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바이너리 방식은요, 20세기 최신 마케팅이라고 해요. 왜 최신 마케팅이라고 부르냐면요. 기존의 아메이나 뉴스킨, 허벌라이프처럼 이런 기존 기업들은 아무래도 브레이크어웨이처럼 오래된 방식, 나로부터 여러 명의 가입자를 두고 그들로 하여금 이 시장을 확대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마케팅을 쓸 수밖에 없는 시기였는데 사실은 최근에 들어서는 굉장히 빠르게 이해 배수처럼
화합이 확장될 수 있는, 누구나 2명을 소개하면 세 번째 사람은 그 이미 가입된 사람의 하선으로밖에 가입이 안 되는 구조의 바이너리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빠르게 확장하고 빠르게 돈이 되는 그런 구조를 선택하는 거죠. 근데 시크릿은 어떻습니까? 이미 시장을 갖고 있고 그 시장이 이미 온라인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의지를 갖고 있는데 마케팅 기법을 바이너리를 썼습니다. 그것도 글로벌 원코드요. 한국부터 시작한 이 바이너리 방식은 한국에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럽 국가, 모든 오픈할 국가들이 이 바이너리 안에서 형성되고 확장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를 글로벌 원코드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회는 결국 전 세계 유통권을 갖고 있는 기회이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 보상의 행위를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이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회는 누구나 똑같이 갖고 있고 누구나 똑같은 소비를 통해서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똑같은 행위를 했을 때 더 자연스럽게, 더 빠르게, 더 안정적으로 소득화하거나 시장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시크릿이 갖고 있는 비전과 가능성, 또한 이 회사가 선택한 마케팅 기법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보상의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신 분들이 훨씬 더 이 시장들을 빠르게 확장시키고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외부에서 지금 뭐 이런 김민경 TV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온라인 상에 빌딩을 지어야 한다. 그러면서 그 빌딩을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지금 열광적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고 얘기하고 있는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쿠팡 파트너스죠. 쿠팡 파트너스가 왜 이렇게 주목을 받나 생각해봤더니요. 정말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온라인 쇼핑몰 같이 뭔가 나의 능력이 들어가고 자본이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그 URL이라고 하는 링크를 보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많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리스크 없이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로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쿠팡 파트너스는 링크를 보내고 24시간 내에 그들이 구매를 했을 때만 그 건에 대해서, 일의 건에 대해서 3%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열광해요. 근데 그 비교에서 시크릿은 어떻습니까? 24시간의 시간의 제한도 없죠. 링크를 보내고 그 사람이 내년에 사더라도, 내후년에 사더라도 우리는 즉각적인 5% 다이렉트 보너스라는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또한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계속해서 재구매할 때마다 5% 다이렉트 보너스는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고 플러스 4가지 보상이 더 얹어져서 총 5가지 보상의 알고리즘에 링크 하나 보냈을 때 시작이 되더라는 거죠. 자, 지금부터 그 비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크릿 총 5가지 보상이 있습니다. 다이렉트 보너스, 팀 커미션, 나로부터 파생한 시장에서 나타나는 매출의 일정 부분, 10%에서 15%, 혹은 리더십 매치 보너스, 나로부터 파생한 시장에서 나와 비슷하게 돈을 벌고 있는 멤버들이 있다면 그대 10에서 20% 정도의 보너스를 받는 조건, 혹은 승급 보너스, 나로부터 파생한 시장들이 성장함으로써 그 매출 규모가 커져갔을 때 어떤 승급이라는 레벨을 달성하면서 그 레벨을 유지했을 때 유지하는 보너스, 혹은 그 레벨을 달성했을 때 달성하는 보너스, 이런 것들을 총 5가지 보너스를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시크릿 앱을 보유하라. 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요. 여러분의 핸드폰에 아마 쇼핑하는 앱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뭐 아주 기본적인 뭐 G마켓이나 11번가, 위메프 이런 어떤 토탈 쇼핑몰부터 뭐 개인적인 좋아하는 브랜드의 쇼핑 앱들까지 우리들은 모두 내 핸드폰에 나의 쇼핑의 세상을 넣어놓고 사시죠. 근데 그 앱 중에 사장님들께 우리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앱을 갖고 계신가요? 네, 시크릿이 아마 유일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비를 하고 있다면 내 핸드폰에 시크릿 앱 정도는 깔아두자. 네, 시크릿 앱을 깔아두셨다면 매월 정기구매 멤버십이 되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누구나 죽을 때까지 머리 감고 샤워하고 이빨을 닦고 혹은 어떤 건강식품을 찾아 먹거나 세탁기를 돌리고 설거지를 합니다. 그 모든 일상적인 소비 중에 일정 부분을 시크릿 앱을 통해서 정기 구매가 됐을 때 지금 말씀드리는 5가지 보상의 알고리즘이 들어가서 굉장히 강력한 보상을 꾸준히 받을 수 있는 인쇄소득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렇다면 오토십이든 일반 구매든 상관없습니다. 시크릿 앱을 사용하는 정기 구매 멤버십이 되어주시기만 하면 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정기 구매 멤버십이 되어 있다면 반드시 1000점이라는 누적 소비 점수를 보유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요. 1000점이라는 점수를 보유하신 분들과 보유하지 못하신 분들 사이에 이 보상 5가지의 적용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요. 1000점을 갖고 있는, 결국 내가 이 소비를 꾸준하게 했던 좀 강력한 어떤 소비로 한 번에 많은 제품들을 빠르게 경험했던 이 1000점이라는 소비 점수를 갖고 있는 분은 다이렉트, 내가 직접 가입시킨 사람의 소비 금액의 5% 받는 건 1000점이 있거나 없거나 동일하지만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팀 커미션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브론즈 이상이면 15%, 브론즈 이하면 10%의 어떤 기준들이 있는데요. 1000점이 없는 분들은 승급할 수 있는 조건을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팀 커미션이 아무리 거대하게 생기더라도 10% 이상을 받을 수 없고요. 스피로버는 내가 소비하는 금액이 액티브를 유지하는 조건, 즉 40점 정도의 소비 점수를 뛰어넘었을 때 오버되는 점수들이 모두 내 소실적에 쌓이면서 이 팀 커미션 계산할 때 합산되거든요. 결국 내 소비가 나에게 그대로 캐시백으로 돌아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것들의 적용도 1000점이 있는 분들은 가능하지만 없는 분들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승급의 조건에 1000점이 없는 분들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레벨을 도달하는 승급 보너스라던가 그 레벨을 유지하는 유지 보너스 혹은 어느 정도 레벨을 유지하셔서 하선의 성공자들의 일정 부분의 소득의 10에서 20% 정도를 따로 받는 그 커미션조차도 해당 사항이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소비 누적 점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수익 구조가 같은 시장 대비 3배까지도 차이가 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000점 너무 과하지 않나요? 왜 저에게 1000점이라는 걸 이렇게 기준을 세워서 말씀 주시죠?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 1000점을 달성하느냐 마느냐는 우리의 선택이긴 한데요. 이 기업 입장에서, 이 플랜 입장에서는 결국 우리 같은 개인들에게 이 회사의 제품의 어떤 컨셉이나 혹은 회사의 이미지라던가 이런 것들, 월등함 같은 것들을 대신 마케팅을 원하시는 거죠. 우리들이 마케팅을 했을 때 마케팅을 통해서 형성되는 시장에 대한 광고비를 주는 방식인데 과연 샴푸 하나 써보신 분이 시크릿을 잘 광고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제품들을 경험하신 분이 시크릿을 제대로 광고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대답은 어떠십니까? 네, 당연히 모든 제품들을 제대로 한번 써보신 분들에게 우리 회사의 광고를 맡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 1000점이라는 기준은 정말 이 시크릿을 제대로 이해하신 소비자인지 혹은 아직은 좀 제대로 이해하는 과정을 밟고 계신 분이신지 그런 기준으로 이해하시면 어떨까?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1000점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보상의 구조의 크기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아주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1000점을 받으시고 그 이후에 최대 보상을 받으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1000점을 모으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는 첫 번째, 1000점을 모으는 아주 합리적인 방법 중에 첫 번째는요. 오토십으로 누적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토십 제도 자체가 할인율도 적용이 되고요. 사은품도 주시죠. 그리고 꾸준히 쓰시다 보면 가끔 막 이벤트 같은 것들도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구매로 1000점을 모으시는 것보다는 매달 내가 소비하는 제품들을 오토십을 잘 활용하셔서 이 1000점이 되도록 모으시는 게 굉장히 지혜로우신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오토십으로만 1000점을 모으자니 저는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들었어요. 300만 원 이상의 소비들이 누적되어야 하고 또 뭐 40점의 어떤 오토십이라고 따진다면 10개월 이상, 2년 가까이
분들이 시간을 쓰셔야지 1000점을 달성하시고 그 이후부터 최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을 갖게 되시는데 과연 오토십으로만 이 1000점을 모으시는 게 맞는가? 같은 금액이라면 같은 소비 금액을 누적해야 한다면 기간을 단축하는 게 더 지혜롭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오토십으로만 구매하시는 걸로 1000점을 모으시는 것보다 오토십 외에 임의 구매들, 특히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패키지들이 상당히 할인율도 좋고 우리가 제품을 빨리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관계심 있는 제품들을 이렇게 모아 놓으셨기 때문에 250점부터 500점, 1000점의 다양한 패키지들이 이 시크릿 앱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이 같은 300만 원 이상의 소비 누적이더 하더라도 기간을 단축하는 거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뭐니 해도요. 1000점의 패키지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1000점이라는 점수를 즉시 달성하는 조건이 300만 원 정도의 소비 누적이 아니고요. 약 현재 225만 원의 패키지가 정상 패키지였는데 지금 프로모션 기간이라 다음 주 화요일까지 199만 원의 이 1000점이라는 점수를 보유하실 수 있고 당연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빠르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사를 빠르게 이해하시고 제품을 이해하시고 광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이 사업자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요. 이 단품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나 또 오토십을 구매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패키지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 패키지를 구매하시고 사용해 보신 분들이 훨씬 더 광고가 강력하고 빠르게 확장되는 걸 경험한 적도 있기 때문에 과연 가장 짧은 기간에 1000점을 보유하고 그 경험치를 갖고 이 사업이나 제품을 광고하는 것이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이겠구나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이렇게 1000점을 보유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까요? 네, 베이직 버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실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베이직 버전이라고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보통 이 네트워크 방식이라고 하면 꾸준하게 사업자들 혹은 소비자들을 유치해서 그 탄탄한 시장 덕분에 인쇄적인 소득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단 한 명의 사람에게 링크를 보냈을 때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어떨까요? 한 명의 사람에게 링크를 보냈을 때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네, 정답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 앱을 통해서 소비가 시작되는 순간 이 소비 금액의 5%는 무조건 앱을 깔아드린 분에게 평생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링크를 보내는 것도 사실 무료이고 누구나 링크 하나 정도는 받아서 제품을 구매해 볼 수 있는 이 시대적 흐름에서 이 단 한 명의 사람에게 링크를 보내보고 인쇄소득을 만들어낸다는 건 상당히 재미있는 조건인 것 같죠? 그렇다면 한 3명 정도도 링크를 보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3명이라는 조건을 말씀드리는 건요. 팀 커미션이라고 하는 두 번째 보너스가 나오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팀 커미션은 150점 단위로 모두에게 계산되어서 돌아오는데요. 약 3명 정도의 소비자들이 혹은 사업자들이 한 달에 10만 원 전후의 소비를 유발되었을 때 그들의 하나하나의 소비의 5%도 3명분을 받을 수 있고요. 또한 그 3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BB라는 점수들, 발생하는 그 BB라는 점수에 해당하는 10%의 커미션을 또한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십니다. 이런 조건이라면 기한도 없고 할당량도 없다면 여러분 15명 정도의 분들에게 링크를 보내서 시장을 확장해 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15명의 기준을 제공하는 이야기는요. 약 1000점 정도의 점수가 발생하는 시장의 크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15명의 1000점 정도의 발생의 시장이 형성이 되면요. 브론즈라는 직급 성취하는 기준에 지금 해당이 되십니다. 브론즈가 되면요. 약 12만 5천 원. 죄송합니다. 이 승급 보너스는 지난 프로모션의 내용인데요. 12만 5천 원의 승급 보너스와 또한 매칭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들어가시면서 5가지의 보상 구조 중에 4가지에 바로 해당이 되시는 조건이 소실적 기준에 15명 정도의 사람들에게 링크를 보내고 소비를 유발하신 분들한테 나타나는 일이죠.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건물 이야기를 했는데 브론즈 정도를 승급하고 유지한다면 과연 나에게 어느 정도 가치의 인쇄소득 구조일까? 약 3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인쇄소득이 나오는 구조인데요. 그렇다면 한 2억 정도 가까운 빌딩을 갖고 계셔야지만
받을 수 있는 인쇄소득이라고 합니다. 어떠세요? 오프라인에 2억 정도의 빌딩을 갖고 있는 게 쉬우실까요? 아니면 온라인 상에 이런 보이지 않는 건물이지만 온라인 상에 건물을 갖고 계시는 게 더 빠른 인쇄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일까요? 이런 방식이라면요. 내가 15명의 링크를 보낼 수 있다면 내가 찾은 15명 중에 최소한 2~3명 정도는 15명을 찾아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같이 5가지 보상 구조를 갖고자 액션을 한다면, 그것도 링크를 보내는 액션을 한다면 나는 빠르게 45명이라는 어떤 소비자를 구축할 수 있고 이들이 발생시키는 매출은 약 3,000점. 결국 로얄이라는 직급을 성취하거나 유지하는 점수가 될 것이고요. 이 유지하는 금액의 인쇄소득분 약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상강의 월 소득이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85명이 되면 실버랑 직급을 달성하고 유지해서 2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혹은 150명을 넘는 순간 골드라는 직급을 성취하거나 유지, 혹은 플래티넘이 되면 우리들의 꿈의 숫자라고 얘기하죠. 평범한 사람들의 꿈의 숫자, 월 1,000만 원 정도의 인쇄소득이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링크 보내기 이 게임을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과연 이 베이직 버전만 있냐? 저는 패스트 버전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1000점이라는 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1000점이라는 패키지를 잘 활용하신다면 15명이 아니라 단 1명을 유치해서라도 브론즈라는 직급을 도달하셔서 이 인쇄소득을 빠르게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은 이 1000점이라는 어떤 점수를 총 3명을 유치하셔서 로얄이 되실 수도 있고요. 5명을 유치하셔서 실버가 되실 수도 있죠. 그럼 나의 이런 행동 패턴을 따라서 나의 파트너분들도 1명씩을 찾아내면서 브론즈를 빠르게 되면서 내가 단 10명으로 골드라는 직급을 성취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패스트 버전에 장단이 있다고 하면 빠르게 승급 보너스나 이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만 보유한 시장의 크기가 아직은 작기 때문에 인쇄소득가, 그러니까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소득화의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은 무엇이 더 옳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패스트 버전도 훌륭하고 베이직 버전도 훌륭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누구나 자기가 갖고 있는 성향이나 혹은 상황에 맞춰서 나의 팀의 다양한 사람들의 능력에 맞춰서 누군가는 1명을 찾아서 브론즈가 되고 누군가는 15명 찾아서 브론즈가 되는 이런 게임들을 함께 단합해서 만들어낸다면 가장 빠르게 실버라는 직급을 유지할 수 있는, 결국 직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월 2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창출하는 구조를 만들어내며 또한 탄탄한 매달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시키는 시장도 확장시킬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버전을 적절하게 지혜롭게 활용하시는 팀들, 활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쉽고 빠르게 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들어가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 베이직 패스트 버전을 어떤 타이밍에 썼을 때 더 효과적일까요?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쓰면 더 적은 힘으로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더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바로 타이밍을 잘 써라. 회사의 프로모션에 파도를 잘 써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회사는 1년에 4번 이상의 파도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현재도 다음 주 화요일까지 지금 프로모션 기간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 어떤 조건을 주시죠? 승급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하게끔, 혹은 뭐 패키지의 가격을 좀 낮춰주는 뭐 이런 등등의 승급이 아주 편안하게 평소보다는 갈 수 있는 조건들을 주시는데, 이런 조건들을 주는 파도를 탈 때 그 파도를 타는 구간에는 직급을 도전하지만 이 직급을 탈 수 있는 파도가 또 곧 온다면 우리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정말 시크릿 앱을 열심히 깔아드려야겠죠. 링크를 정말 많이 보내드려야겠죠. 그리고 링크를 보내드리는 걸로 끝내지 않고 그들이 이 앱을 통해서 제품을 구매하고 체험할 수 있게끔 도와드려야 합니다. 특히 그냥 링크를 보내주고 알아서 쓰겠지 이렇게 마음 갖고 계시는 분들도 덜어는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알아서 쓰실 수 있는 분들은 없습니다. 적절한 정보와 느낌들을 제공해야 되죠. 그래서 SNS 초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뭐 단톡방이라고 하는 구조만 지금은 있지 않지요. 유튜브라던가 혹은 뭐 인스타그램 혹은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톡, 친구 추가 같은 그런 SNS 초대돼서 꾸준히 정보를 볼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요. 이 기회가 어떤 기회인지, 시대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이제 링크를 보내고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이라는 것을 꾸준히 어필해 주는 것.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런 파도가 왔을 때
때문에 더 쉽게 브론즈를 갈 수 있고 더 쉽게 승급을 할 수 있는 이 조건에서 함께 나와 함께 그들이 이 기회를 잡고 도전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게 가장 훌륭한 방법의 사업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은 가장 많은 브론즈 도전자를 만들어내고 그들과 함께 성취하게끔 돕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다 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들에게 두 번째 파도가 오고 있죠. 1년에 딱 두 번 있는 거대한 파도가 오고 있습니다. 바로 컨벤션인데요. 작년에는 너무 아쉽게도요. 이 첫 번째 코로나 때문에 이 첫 번째 계획되어 있던 드림 콘서트가 취소가 됐어요. 너무 아쉬웠는데요. 두 번째 코리아 컨벤션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죠. 10월 24일 온라인 시스템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얼마나 멋지게 회사는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너무 기대가 되는데 과연 이 기대되는 코리아 컨벤션을 우리들이 어떻게 활용했을 때 더 효과적으로 이 사업에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나만 보면 안 되겠죠. 네, 더 많은 사람들과 이 코리아 컨벤션을 보고 교감하셔야 할 텐데요. 그래서 지금은 베이직 구간, 코리아 컨벤션이 약 한 달 뒤로 지금 다가왔는데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분들에게 링크를 보내고 이 온라인 시스템에 적응을 시키셔야 합니다. 특히 줌콜 앱이나 혹은 카톡에 초대해 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해주시고 특히 이번에 오픈한 다이아365 TV 유튜브 채널에 구독을 하게끔 도와주십시오. 그럼 그들은 그 온라인에 아주 자연스럽게 시크릿과 비전과 정보들에 노출이 되실 거고 이 온라인 시스템의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안착이 되시면 이 온라인 비즈니스의 기회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하시게 되고 이 코리아 컨벤션을 함께 보실 수 있는 멤버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돕고 그래서 코리아 컨벤션이 시작이 됐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과 코리아 컨벤션에 접속하는 것이 내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한 달 동안에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335 모이셔서 이 코리아 컨벤션을 즐기시는 모습 혹은 각자 본인의 집에서 안전하게 코리아 컨벤션을 즐기시지만 그동안 우리가 이 온라인을 통해서 충분히 교감했던 그 경험치 때문에 정말 이 코리아 컨벤션이 주는 이 임팩트, 이 느낌들, 이 교감들, 이 흥분들을 함께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과 이 일을 교감하겠다라고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려워요. 스폰서님, 어려워요, 사장님.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 충분히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나에게는 아직 낯선 공간이에요. 온라인이라는 공간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네, 이상한 의견은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하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환경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가 시크릿 앱을 전달하고 이런 비전을 전달할 때 누군가를 좀 이해 못하고 다른 의견을 주시거나 혹은 내가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때 너무 당연하지. 우리는 지금 이노베이터 기간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노베이터 단계입니다. 아직 이게 상식이 아니고요. 아직 깨어난 사람들이 더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이노베이터 기간을 지나서 얼리 어답터들이 생기고 그들 때문에 이 선도적인 상식의 구간을 넘어가면서 아마 내년 이맘때쯤은 누구나 온라인으로 링크 보내서 소득을 만들어야지 누구나 앱을 전달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온라인상에 건물 하나는 지어야지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의 노력 덕분에 우리의 정보 전달 때문에 만들어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워도 조금 낯설어도 좀 도전하시고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노력이 아마 10배, 100배, 1000배로 우리들에게 돌아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다이어365와 함께하는 시크릿 성공 온라인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처음에는 살짝 어려운 순간도 있었고 조금 난감한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나 빠르게 우리 리더분들과 파트너 사장님들과 적응기를 가졌고요. 이제 완벽한 성공 온라인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링크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링크 보내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니까요.
그리고 1 온라인 시스템 오늘처럼 접속하시죠. 그리고 이 중콘 사업 설명회에 누구라도 초대하십시오. 예전에 오프라인은 어려웠지만 온라인 초대는 아마 더 쉽게 누구나 익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이 제품에 대한 정보, 사업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들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것이 어렵더라도 카카오 친구 추가를 해드리면 어떨까요? 혹은 다이아365 TV를 구독해드리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초대했다면 내가 단톡방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 결국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는가, 노출시키는가가 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니까요. 네, 시크릿은 기회입니다.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리지만 손에 든 강력한 다이아몬드 주사위입니다. 주사위를 던질 때 결코 회사는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사위는 누구나 100번도 1000번도 10,000번도 무제한으로 던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쩌면 이 주사위를 손에 쥐고 이 기회를 손에 쥐고 고심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이 주사위를 던져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저는 과감하게 던져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기회가 결국 이 주사위를 던짐으로써 나에게 한 칸 이상의 성공을 줄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저 또한 매번 노력하는 리더가 되도록 할 거고요. 더 많은 분들이 이 링크 보내기에 더 쉽게 적응하셔서 정말 커다란 시장, 정말 아마존과 제휴를 맺었다고 말씀을 드릴 때 심쿵했는데요. 정말 거대한 전 세계 시장을 여러분들 발밑에 갖고 계시는 미래를 가지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좀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얘들아!